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 라테 하트의 울다 웃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트의 울다 웃자. 근데 좀 발음이 힘들어요 제가. 울다 웃다. 그냥 해다가 별로 아니에요. 울다 웃다가 아니라 울다 웃자입니다. 울다 웃자. 네. 꼬이면 그냥 웃자 웃자로 다시 가. 싫어요. 대로 하세요. 울자 웃자. 저는 또 다시 그렇게 빽하는 건 싫습니다. 네. 네, 그럼 인생은 빠꾸도 아닌가요? 아 빠꾸 정겨운 단어 빠꾸. 네.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사연은 네. 읽고 나서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듣고 판단 뭐 남자인지 여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네. 본인이 여자와 남자를 안 밝힌 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중간에 네. 약간 까칠하기도 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 사연의 제목은 진짜 성공이란? 안녕하세요. 여자라떼 하트의 우짜우짜를 우연히 알게 되어 즐겨 듣는 대학생입니다. 사연을 올리기 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성공이란 도대체 뭐죠? 저는 서점에 있는 모든 성공 관련 서적을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격하다니까. 네. 제가 처음부터 너무 과격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제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울다 웃자라서 그런지 네. 제가 이제 그런 사연을 고르기도 했지만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셨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엄마 품보다는 할머니 품에서 더 잠이 잘 오는 그런 아이였죠. 제 어릴 때 기억으로도 엄마는 늘 회사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했어요. 엄마의 몸만 집에 있는 것이지 차라리 회사에서 일을 다 하고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죠. 저는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류 위에 주스를 흘리고 어이구. 어이구죠. 이 다음에 더 뭐가 나옵니다. 가위로 노트북에 있는 자판을 뽑기도 했죠. 헐. 그 어린 아이가 그 네. 하는 장면을 상상이 되지 않나요? 네. 학교에 들어가서도 학교 행사하는 외할머니가 늘 오셨는데 중3 때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고교 생활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사업으로 바쁘셔서 피자라는 말만 들어도 토할 정도로 피자를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막 가슴이 아파. 혼자 있으니까. 좀 가슴이 아파. 우리 애가 보낸 거 아니야? 왜요? 그런 거 아니야? 저희 엄마는 아줌마닷컴 사장입니다. 밝힐 순 없지만. 생일에도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늘 말하죠.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성공하면 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성공 정말 지겹네요. 그렇게 성공이 좋으면 결혼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지. 저는 그래서 절대 결혼을 안 하려고요. 아니 못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못 느낀 사람이 결혼을 한들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드신 엄마가 아직도 성공만 외치고 사시니 사실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성공을 외치는 이 사회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저를 위해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공에 대한 네 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과격한 표현이 많았죠? 용서하세요. 여자 라떼 앞날을 기원하며. 제가 볼 땐 이분은 많이 더 분노하는데 자제하고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읽으면서 물론 이렇게 어느 한편의 이야기만 들으면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우리는 이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정말 또 제가 많은 그 엄마가 돼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입장을 그러니까. 대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황 대표님이. 아니 네. 아빠는 일 안 갖고 왔대요 집에. 아빠는 사업하신다는데 아빠도 바빴대잖아. 근데 왜 엄마가 일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대학생? 그거는 약간 그래 대학생아. 근데 이제 그 엄마의 대신하는 역할을 외할머니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자 남자 역할 아니면 아빠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으면 내 생각에는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지. 이게 아빠가 자, 그쪽으로 몰고 갑시다. 그게 좀 마음이 편하네요. 왜냐면 엄마랑 아빠랑 다 똑같이 일하는데 그래. 지금 이 아이는 엄마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줘서 그리고 본인이 아빠에게는 불행하다고 사업한다는 생각하는 얘기가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빠가 사업해서 맨날 안 들어오는 건 아니야. 상관없고 그럼 엄마가 얘는 일 갖고 남자 집에 오는 대학생이야. 건 지금 얘가 남자 대학생. 내 필이 남자 남자네. 대학생으로 왔네. 남자네. 여자 대학생이었으면 그 엄마가 힘들고 조금 엄마 가련하다고 그러니까. 느끼지 않았을까? 이게 딸의 관점은 아닌 것 같네.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딱 그거잖아. 아빠는 네. 사업하느라고 예를 들면 안 들어와도 괜찮아.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는 엄마는 약간 이해하나 봐. 꾸역꾸역 이걸 들고 와서 그래도 또 엄마가 소임을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에 네. 이거를 들고 와서 집에서 그리고 했는데 내 생각엔 그것도 보기 싫어. 엄마는 그래도 애가 들어가서 자는 거보다는 내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자 하고 집에 와서 하신 것 같기도 해. 저그 어머님. 아 예. 근데 생일날에도 좀 뭐 생일 따뜻한 밥을 못 먹었다는 부분에서는 좀 저는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그 생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네, 얼마 네. 전에 네,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 방송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우리 딸 생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네. 근데 퇴근이 물론 엄마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주말에 준비해 놓으면 좋겠지만 또 제가 그렇게 또 부지런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다음 날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니까 근데 퇴근하면서 제 시간에 퇴근을 못 하니까 일단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 미역이랑 소고기랑 네. 사다 놔라. 그다음에 또 반찬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맞아. 돼지 불고기감을 사다 놔라. 오. 이제 여기까지는 했어. 괜찮은데 거기까지는? 네, 그러고 이제 밤에 퇴근을 했는데 늦게 퇴근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들으면서 피곤해가지고. 들으면서 굉장히 근데 불길해. 사실 불안했어요. 저도 어. 야 이걸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얘를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해놓고 우리 딸은 좀 그래도? 늦게 일어나니까 일단 해놓고라도 가자. 근데 만약에 내가 늦잠을 자면 이제 여러 가지가 꼬이는 거죠. 그렇죠. 늦잠을 자면 일단 회상 가야 되니까. 늦잠하면 맨 얼굴로 나오기도 바쁘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다행히 시간 맞춰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진짜 그 30분 안에 오. 밥, 슈퍼우먼. 미역국, 그다음에 돼지 불고기 양념. 그거 세 돼지불고기는 개를. 저녁에 양념을 해놓고 자도 되는 거 근데 아니었나요? 너무 피곤했어 아, 그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30분 안에 해놨어요. 네. 그리고 밥이 되는 동안 가서 머리 감고 네. 그 머리 이렇게 수건 쓰고 나와서 그렇죠. 나머지 양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 해가지고 진짜. 어쨌든 대단한 운동이다. 운동원이시네요. 예. 어. 그리고 밥을 보니까 밥솥에 찬밥이 있더라고. 찬밥이 아니라 이제 묵은 밥이 있더라고 네. 밥통에.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해줘야 두고 되잖아. 그래서 그 밥을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새 밥을 해서 이렇게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일단 선물을 이제 큰애니까 이제 걔는 제일 좋아하는 게 현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딱 봉투에다 해서 넣어놓고 그리고 문자를 짝짝짝 보내놓고. 지난 시간에 현금 같은 거 주지 말자고 전에 방송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근데 우리 애는 가장 좋아하는 게 현금이니까. 그래요? 네. 네. 지가 필요한 거 사야 되니까. 그래서 현금 넣어놓고 이제 문자 딱 보내서 엄마가 이래저래서 밥을 먹어라. 그리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자. 네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라. 나 이러고서 나한테 어쨌든 밥은 해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날 저녁에 식사는 못했어요. 제가 그랬을 그날 것 같아, 퇴근을 벌써. 계속 회의하면서 어. 안 되게 이렇게 회의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날 퇴근을 11시에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생일날 밥은 같이 못 먹었어요. 네. 그 전에 케이크는 잘랐어요?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케이크 잘 안 해요. 우리 집은. 그리고 나서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없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은 왜? 고마워하죠. 일단 엄마가 밥 아침에 해준 그래도 거야. 그래 아침에 뭐 딸이 아니, 만족하면 지금 이 사연의 엄마는 다른 엄마네. 그래. 아니 근데 그것도 애 모르겠네. 또 그 우리 애 입장 우리 애가 혹시 애가 피자라는 말을 들으면 토할 때 우리 애가 딴 데서 딴 데 사연을 보낼지는 모르겠으나 나한테는 일단 뭐 여자 라떼는 안 보내겠지 설마. 엄마한테 그거 뭐야 돈 가지고 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해줄 아, 거 돈은 나이가 많이 좋아하네. 주셨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건강 관리 좀 잘하셔서 외할머니께서 네. 조금만 더 오래 사셨더라면 네.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좀 하셨더라면 좀 그 위안을 삼고 뭐 근데 이 엄마는 과연 성공을 도대체 뭐의 개념으로 갖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성공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공 못 하셨다고 네. 본인이 생각하나 봐. 네, 만족이 그치? 없는 거예요. 뭐 성공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넷은 과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정아백님, 나 제일 어리니까. 저는 그냥 지금이 성공한 삶 같아요. 어. 특별히 그러면 행복도도 높은가 보다. 네, 특별히 막 불행하다 이런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근데 두렵다. 우리가 너무 다 냈다 성공했다고 그런가요? 말하면 그런가? 뭐야 저것들 하면서 또. 근데 그럴 거 저희는 아니야. 아빠가 사업하실 때 엄마도 바빴어요. 저희 어. 엄마도 바빴고 아빠도 바빴고 근데 아빠보단 엄마가 더 사업 수단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남자가 이렇게 리더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자가 더 능력이 있어도 예전에 그 어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아빠가 벌어와야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좀 역할을 바꿨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엄마랑 아빠랑. 네, 그냥 그랬을 그렇죠. 텐데. 그런 집안이 있죠 예전에. 네, 그래서 그런 시즌도 그런 어릴 때 약간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겪고 막 그랬는데 그걸 끌어올린 건 또 엄마였거든요. 긍정적인 힘으로 딱 이렇게. 그래서 그때 힘들어 본 적도 있는데. 아니 엄마가 제일 성공하셨네 얘기 들으니까. 정아백님의 엄마가 되게 성공적인 삶을 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어도 막 전전긍긍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남의 거 부러워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두 개가 있어도 그 남이 하나 갖고 있으면 세 개가 되고 싶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그냥 지금이 만족한 게 성공이라기보다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요. 성공이 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요즘 아이들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재밌어요. 되게 단순해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성공은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야. 아, 성공이? 대부분 성공이 그렇잖아. 성공이 아, 물론 한자로 무슨 뭐 뜻이에요? 성공? 일을 성자 공공자겠죠. 공공은 뭐지? 공공은 뭐지? 공을 세우다 뭐 이런 공. 아, 성공이 공을 세우다. 근데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각자 공을 찾아보시고. 세우다가 성공이에요? 공을 이룬 거. 업적을 이룬 거. 업적을 이루다. 그런 뜻이겠죠. 업적을 이루다. 근데 제가 전에도 어떤 꼬마 아이들과 대화를 했는데 네. 아이들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 TV에 많이 나온 예능 스타. 네. 요즘 아이들의 개념으로는 예능으로 해서 뜬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이광수 씨라든지 네. 유재석 씨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장 성공한 사람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또. 그렇죠. 돈 돈 많이 많은 버는. 사람. 그다음에 뭐 백종원 씨 같은 분들 그래요, 성공했다는 개념으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백종원 씨 제일 부러운 게 셋째인가 낳죠. 자식 하나 둘 셋 낳지 않았어요? 이번에? 맞아. 몰라요. 이번에 셋째 임신하셨죠. 그 너무 부럽더라. 그 진짜 부러워. 셋 가진 게. 네, 저는 부러워요. 아이들이 많은 집이 진짜 부러워. 또 나요? 안 돼요, 이제는. 근데 참고로 백종원 씨가 저랑 동갑인데 저는 이제 애들이 다 컸잖아요. 다 컸지. 24, 25살이고 자, 저랑 동갑인데 지금 애를 낳으신다니까 그리고 소유진 씨가 젊고 하니까 참 어쨌든 참 성공해 보여요. 예. 제 눈은 학부형으로서 아이들을 그 과정이 조금 좀 힘든 점도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체력적으로 사실 나이라는 거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황 대표님은 성공을 제가 좀 전에 찾아봤더니 네. 성공이 목적한 바를 이룸. 이게 성공이더라고. 예. 네. 그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예 성공에조차 시도도 안 하는 거네. 그렇죠. 사실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게.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성공과 행복의 개념은 다른 것 그러니까 같아. 일에 있어서의 성공도 있을 거고. 맞아.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자기 삶의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그런 개를 성공이냐 아니냐라고 표현을 한다면 글쎄 저는 만약에 일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네. 사실은 이렇게 성공은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에 있어서 성공이라 함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예를 들어 회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네. 행복하고 맞아.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신 적 재정적으로도 있어. 여유가 더 있고 네.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상태? 근데 그런 회사가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해 그런 과정이겠죠. 맞아요. 그냥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성공,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이랑 아내의 역할, 뭐 딸의 역할 이런 걸 다 나눠 보면 뭐 일정 부분은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같고 일정 부분은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공감되네. 저는 뭐 근데 이제 그거를 네.
성공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예. 성공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네. 심리적으로 거기에서 그냥 조금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행복을 그치. 자꾸 느끼려고 그렇지. 노력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어려워요. 진지하고 좋네요. 우리 맨날 예. 웃자웃자서 웃기만 하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 생일 때 뭐 제대로 못 해주는 거 많고요. 네. 거꾸로 내 생일을 내가 자, 못 우리가 챙겨받는 생일날 경우도 미역국을 있고.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버려야지. 네. 그놈의 그 근데 뭐 어떻게? 저 지난번에 나 어떤 경우 그래 내 생일날 아무도 내 미역국을 안 끓여주는 거야. 그렇죠. 또는 내 생일날 아무도 나한테 선물을 안 해주는 네. 거야. 저는 했잖아요. 꼬박꼬박. 아니 가족이 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예. 응? 예를 들어서 그거 되게 불행하잖아요.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뭐 그거 일일이 다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지. 살면 그럼 뭐 못 사는 거죠. 맞아. 당연히 되는 그러니까 것 뭐 생일날 선물 받는 게 인생의 성공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맞아. 저도 제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성공과 가정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면 저는 사회적으로는 별로 성공을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요? 볼 때. 지금 아주 조용히 하세요. 잘 나가신 걸로. 어쨌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막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시간과 투자, 노력, 열정, 건강 이런 걸 다 투자해서 한 거 대비는 별로 못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그렇지만 있어서 인정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그래, 돈이냐 그래. 인정이냐라고 했을 때 여자라떼에서 특히 황 대표님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완전 네. 인정하죠. 어쨌든 열심히 산 거 대비 이게 그런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를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처음에 다른 길로 갔더라면 이게 더 큰 부를 이루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열심히 산 거에 비해서 갖고 있는 건 없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정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걸 어디에서 느꼈냐면 지난번에 뭐 하다가 이제 딸이랑 둘째 딸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네. 영화를 보러 가지고 가면서 얘기를 하고 영화를 보면서 또 네. 중간에 막 펑펑 울고 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정말 어떤 엄마가 이렇게 딸과 같이 출발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3-4시간을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네.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또 이제 둘째는 이제 어디 가고 첫째와 무슨 얘기를 밤 11시에 시작했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딸이 난 시간 갔는 줄 몰랐어. 우리 네. 큰 딸이랑 뭐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비록 사회적으로 성공 못했지만 네. 엄마는 아직도 꿈이 있다면서 막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큰애가 엄마 안 주무실 거예요? 그런 거서 왜? 했더니 엄마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큰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누워서 잤는데 행복해서 제가 잠이 잘 안 왔어요. 내가 우리 딸하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애들 막 키우면서 뭐 힘들고 그래. 나 저것들이 저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나중에 엄마 아는 척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는 딸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과거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야 내가 이렇게 우리 딸하고 4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할 수 있으면 나는 그러면 뭐 남편하고는 워낙 얘기를 많이 나누니까 남편하고도 우리 막 얘기하다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는 적이 있어요. 우리 집은 얘기를 시작하면 잠을 안 자요 거의. 네. 그런 거 있어서는 나는 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뭐 가정적으로는 행복하고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에요. 제가 대학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네. 거기에서 70년이 넘게 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네. 학자들이 교수들이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연구를 한 거죠. 예. 70년 이상 그 모델 표본을 설정을 해가지고 100명인가 뭐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예. 못하겠어요. 전체 흐름만 보면은 예를 들면 100명인가 되는 사람을 표본을 설정해서 이 사람들을 평생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중간중간 이 사람들을 면담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가를 네. 쭉 조사를 했고 중간에 이제 먼저 연구하던 교수가 죽으면 그걸 그 학교에서 이어서. 다음 이 교수가 또 이어서 연구하고 대프로젝트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0년 이상을 연구한 걸로 제가 그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네. 직업 뭐 거기에는 이 사람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헬럼가의 있겠죠? 무슨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통령도 있대. 이 표본에 들어간 사람 중에 예. 미국 대통령도. 근데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은 누군가가 옆에 같이
동행에서 늘, 있는 늘 누군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누군가 있다는 늘 거지. 누군가와 함께 한 동행,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표현을 한 것 그쵸? 같아요. 그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항상 있는 조건의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행복한 그런 결과를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족도 살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만약 나의 가장 절친이 늘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정말 내가 어떤 내 비밀이 하나도 없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 곁에 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자, 우리 마마킹님. 마마킹님의 성공은 참 다양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저의 성공요? 네. 자격증 따는 데서 그러네요. 그렇지. 일단 자격증 20개인가? 아닙니다. 10개였나요? 11개였습니다. 아, 왜 20개로 기억하죠? 나도 저는? 20개로 아닙니다. 11개입니다. 그것도 마마킹의 능력이에요. 왜 남의 사람의 머릿속에 20개의 자격증을 꽂아주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능력이야.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따진다면요. 네. 내 인생에 분기별로 있어서 네. 내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나의 결혼 전과 후로 따진다면 결혼 전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직업에 있어서의 성취도 만족도 내 스스로 굉장히 만족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인생의 최고의 정말 땡 잡은 인생이라고 싶은 성공은 결혼인 것 같습니다. 결혼이고 그리고 내가 평생을 함께할 내 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도 누구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거. 물론 살면서 어떤 날은 정말 후라이팬으로 자기고 싶은 적도 그렇죠. 있고, 네. 뭐 자는 모습을 발로 네. 차고 싶은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내 편이 있다라는 거는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는 저의 역량보다 어쨌든 사회적인 남편의 모습에 의해서 또 남편의 성취도에 의해서 제가 잘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과거의 나의 경제적인 능력에 비해. 그래서 향후 이제는 뭐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그 직업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제 남편의 직업은 한계성이 굉장히 있는 직업이거든요. 뭔가를 개발하는 입장에 있는 개발자들을 사실 늙은 개발자를 쓰기보다 그렇지. 왜냐하면 늙은 개발자는 월급을 엄청 많이 줘야 되니까 맞아요. 젊은 개발자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남편이 그 다양성 연봉을 조금씩 낮추면서 나를 많이 써주는 데를 간다든지 이런 거 있겠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 본인의 사회적인 그 느낌은 굉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잘 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뭔가를 다시 준비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성공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 나이가 지천명 딱 50인데요. 네. 앞으로 장수 시대라고 하니까 그렇죠. 한 5, 60년 더 되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지금부터 생각을 한다면 요즘 뭐 프리터족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뭐 알바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목적 그리고 앞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주먹을 쥐게 되네요.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 목적을 향해 달리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분이 성공하신 것 같아. 사연 보내주신 분. 왜냐면 이분의 사연으로 통해서 우리가 각자 네. 자기의 성공을 돌아보면서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대학생인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네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분이 정말 대단한 생각을 분인데. 많이 하느라고 지금. 네. 저는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성공 얘기하고 뭐 엄마의 성공도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오늘을 성공하지 못하면 내일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저께 뛰어오지 않은 애가 오늘 뛴다라는 보장도 없고 어제 숙제 안 했는데 오늘 준비 안 돼 있는 성과는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충실하면 내일도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분이 좀 엄마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너무 엄마에 대한 마더 컴플렉스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한 성공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내 자아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하면 좀 더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보면 저는 우리가 어떤 사연에서 요즘은 그래요. 제가
진짜 작년에 이게 방송할 때만 해도 사연을 그냥 읽고 우리 생각 얘기하고 그 정도였는데 지금 요즘은 사연에서 어떤 더 약간 한 단계 들어가서 막 뭐라고 해야 돼? 추적한다 그럴까? 심리 추적? 근데 여기 보면 이 외할머니는 잘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전형적인 가정적인 그 네. 예, 손자 손녀 돌보고 이러는 걸로 봐서 네. 갑자기 이렇게 우리 엄마 때에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엄마는 우리 때인 것 같고 네. 어차피 대학생 뭐 딸이나 아들을 뒀으면 이제 제 나이 또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도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으셨는데 여건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저러 하면서 시부모 모시고 살림하다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이렇게 나이가 드신 거를 크게 후회하지는 않으시지만 저희 엄마의 꿈은 여군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못 이루셨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되게 당당하고 씩씩한 여자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사시면서.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추구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나약한 존재였는데 엄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막 강하고 센 여자고 이런 걸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강해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네. 되게 여리여리 나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소리부터. 그래서 약간 그걸 보면 같이 살았잖아요. 지금 친정어머니가 애를 봐준 상황에서. 그러면 이 엄마도 뭔가 자기 친정엄마한테는 되게 성공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살 때는 뭐 그게 직위가 올라간다든지 회사 생활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는 일단 뒷전에 두고 자기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한테 뭔가 멋있는 모습 막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금 치중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가 성격이 그거에 연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노력하면은 천성이 있지만 좀 노력하면은 이렇게 다 가지를 칠 수 있는 것도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나의 나의 이건 단점이야 하는 거 나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조절이 된다 그래. 저는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여경이었어요. 우리나라 여경 1호라 그러나? 우리 엄마가 되고 싶었던 네. 저쪽에서 하셨군요. 군인이 아니고 여자 경찰. 여경이도 우리 엄마 여자 경찰, 네. 여자군이 이런 거 부러워하셨으니까. 근데 두 분 다 그때 당시에도 바쁘셨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친할머니한테 이렇게 컸거든요. 지금 딱 그 외할머니인데 거기 아빠가 보내신 그렇게 사연 아니에요? 컸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금방 재움 김에다 밥 사주고 이렇게. 근데 그 할머니가 주무시다 돌아가셔서 아침에 아빠가 깨우니까 할머니가 못 안 일어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부재중이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원래 네 할머니가 여경이었어 막 이렇게 네 할아버지가 뭐였어 뭐 그리고 아빠를 엄청나게 예쁘게 해주셨어. 할머니가 진짜 그냥 막 금방 찐 그 제가 좀 빵만 예. 먹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그 자신감으로 아버지는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또 그래요. 저희 엄마가 미제 장사 하시면서 바빴지만 애들이 지금 막 신는 이런 캠퍼스 운동화 있잖아요. 요즘에 뭐 천으로 된 운동화 있죠. 막 캠퍼스. 예, 그냥 캠퍼스 아니야? 예, 막 신는 운동화 같은 단화를 저희 어릴 때 엄마가 그거 막 갖고 와 남대문에서 막 갖고 와서 신기고 막 젤리도 먹고 마시멜로도 그때 막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언니랑 우리 얘기하면 그래 마시멜로를 그 옛날에 먹은 애들이 어딨어? 네, 근데 엄마는 항상 들어올 때 보상으로 우리한테 그걸 막 사다 주신 거죠. 뭐도 항상 빈손으로 안 왔으니까.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그 기분이 얼마나 네, 좋았을까 그런 늦게- 생각 들잖아. 네, 항상 늦게 오긴 했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밥도 제가 혼자 차려 먹었고 김이 먹고 싶은데 가스로 구우려니 겁도 나고 그래서 다리미로 다려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10살 때 네. 엄마는 없고 그런데 지금 그런데 엄마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맛있는 젤이랑 막 이거 신어봐라 이거 입어봐라 그때 시간도 10시 11시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안 자고 기다렸겠네. 엄마 엄마 오늘 오면 뭘 좋은 갖고 거지. 오나 이러면서. 엄마 온다 막 이러고 그래서 네. 약간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행복했지. 엄마가 돈을 버니까 행복했지. 예, 엄마가 안 벌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그렇죠. 사업이 키울 때 예. 엄마가 벌어서 그걸 메꿔주면서 그럼. 또 둘이 이렇게 약간 생각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친구가 대학생이면 네네. 엄마가 사실 우리 나이쯤일 또래일 거라잖아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일단 성공이 만약에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이 엄마도 뭔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은 선택의 문제인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고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학생이고 엄마랑 아직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맞아. 엄마의 거기에다가 목적이 결혼에 뭐고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많았잖아요. 엄마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러한 목적과 목표의 어떤 크기와 모습에 대해서 가족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화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맞아. 엄마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나는 이 대학생 친구인 이 친구는 나는 도대체 인생에서 뭘 얻고 싶은 건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그럼 엄마의 사랑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어떤 새로운 보금자리인가 그렇지.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뭔가 자아성취를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엄마랑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같이 맞추고 그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엄마는 엄마대로 목적과 목표 달성을 해서 무지하게 노력한 거거든. 근데 쉬지 그거- 않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엄마가 살아온 시대의 성공은 야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하고 뭐 약간 그런 쪽에 있었다고 하면 사실 지금 대학생은 대학생이라도 봐요 자기 선배들의 미래가 벌써 안 보이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의 미래도 안 보이고 지금 같이 다니고 나보다 한 학년 위에 선배의 미래도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막 이제 위축도 되고 더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무슨 저도 진짜 전에 욕 많이 먹은 게 무슨 얘기하면 막 이제 나한테 와서 후배들이 상담을 하잖아. 뭐 집안에 뭐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 집안에는 대화만 하면 다 풀릴 수 있는데 라고 말해갖고 제가 진짜 제일 많이 욕 먹은 게 야 대화를 시작해 했더니 막 저한테 뭐 던지면서 언니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언니한테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대화를 하면 다 해결되라고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말했는데 네. 이 집도 대화를 그동안 잘 안 하고 살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또 자식들은 이 사람은 대꾸를 안 할 거고 네. 본인이 조금 한 발 더 폭넓게 그래요. 큰 마음을 갖고 양보해서 자식이 말을 걸면 부모는 기뻐서 대답을 하게 돼요. 어떤 뭐 세상의 부모라도 자식이 먼저 자꾸 말 걸고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데 대답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봐서 외동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부모님한테 대학생이라도 애교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면 아니면 아예 술을 한 잔해 엄마랑 어? 술을 한 잔해 엄마랑 무슨 혹시 애교. 절대적으로 막 그 자기 관리 심하게 해서 난 술은 절대 한 방울도 안 된다 이런 엄마 아닐까? 그럼 엄마가 보니까 대학교 등록금도 내고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그치, 생각이 대학생이면 드는데. 대학도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교 등록금도 없어갖고 며칠 전에 텔레비 보니까 택배하는 26살짜리 어? 여자가 너는 대학을 포기해라 막 이런 집도 있잖아 돈 없어서 진짜. 그러니까 미안하다. 대학교 보낼 엄마 아빠 능력이 안 돼서 미안하다 하고 눈물 찍 뭐라 그럴 거예요. 거기다 대고요. 그런데 대학교 다닌다 그랬으면 그 등록금이 1,200만 원도 아니고 엄마가 벌고 아빠가 벌고 하니까 그게 굴러가고 외할머니가 집에서 살림살아도 생활비 누가 줘 엄마 아빠가 보니까 줄지. 근데 이렇게 지금 고민을 갖고 따진다면 보냈는데 이 사례네요. 이렇게 사례는 답해주면 자 호감에 겨워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분명히 대학생이 꼰대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 전꼰대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저런 말 나올 줄 알았다. 맞아. 내가 왜 저길 보냈을까? 아, 진짜. 여자 라떼 말고 남자 라떼 정말. 보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남자 라떼는 언제 만들까요? 돈도 못 벌어 나는 욱하네. 대놓고 엄마 부러운데. 남편분들 오시라고 잠깐 해서 우리 처음에 이 집 아빠를 욕하기로 하지 않았나? 맞아. 아까 글로 그래. 맞춰 가자 그랬는데. 아빠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좀 그래 맞아. 사업은 좀 딴 사람한테 이렇게 좀 약간 일을 맡기고 이렇게 들어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그랬어야지. 아 그리고 외할머니의 역할도 있어야 돼 거기서 순화시켜주는 그 외할머니가 외할머니 엄마를 이렇게 많이 칭찬해줘서 야 그럼 이렇게 막 역할. 징검다리 그런 것도 역할도 있고요.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셨는데 얘가 너무 부정적인 건가? 아니 미안하다. 정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진짜. 음, 아 나 너무 나 너무 꼰대 같다 진짜. 그렇죠. 말하고 나니까 좀 예. 창피하죠. 그러니까. 아 정말. 근데 이제 우리가 울다 웃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분이 성공도 성공이지만
일단 나는 이 집의 성공은 나중이야. 일단 이 집에서 웃음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맞아. 웃음꽃이 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웃음꽃이 피려면. 웃음꽃이 피려면 우선 지쳐있는 엄마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먼저 이 친구가 먼저 엄마한테 말을 걸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어. 엄마는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 너희들을 내가 그 돈 벌어서 나 혼자 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엄마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얘기해. 궁금해. 혹시 다단계에서 잘못 발을 딛고 계신 건 아닐까? 아니 다단계에서 맨날 외치는 게 성공이잖아. 뭐 여행 가방 갖고 어디 다 모여가지고. 뭐. 그거요? 차라리 가보셨어요? 아니 보면 그 길에서 때로 한 20명씩 여행 가방을 끌고 오는데 분명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다단계잖아요. 아니 근데 그 어느 사람들 한 집에 숙소에 모여서 같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같이 하는 거 해외 여행도 몰라요? 가면은 여행하는 도중에 또 목표를 세우던데 그래요? 다음번에 뭐 어디 나라 보내준다 그랬다 거기서 그렇겠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미끼 상품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네. 아들과 엄마가 억지로라도 나는 어떻게든 시간 내서 둘이 여행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엄마도 좀 잠깐 한숨 쉬고. 엄마도 너무 뭐 이렇게 아무리 성공이지만 뭐 이렇게 머릿속이 정신적으로 뭐 한번 쉬고 넘어가야지. 맞아요. 잠깐. 그럼 엄마가 또 무슨 말 할지도 몰라. 그때 이제 최악에는 여행 가서 싸우고 따로따로 올라오는 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요. 그럼 그러면 안 이렇게 되지.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그때 제가 불안해서 오늘따라? 그런 거야. 이게 불안해서 그런 나 이렇게 이게 걱정이 나 너무 이게 많아서 원래 그래. 긍정적인 사람인데 오늘 되게 부정적이네 제가. 일단 여행을 가세요. 네. 그럼 여행을 가서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저요? 가족과 여행 많이 가잖아요. 가족? 저는 애들 어렸을 때 빼고는 가족 여행 많이 안 친정 가봤는데. 부모님 모시고 어디 많이도 다니지만. 그건 이제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고. 여기서 이 학생한테 부모님 모시고 가는 법을 자기가 알려줘야지. 효도도 많이 한 사람이 왜 그래요?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이거 뭐 아빠 기쁘게 많이 해드렸잖아 아빠. 근데 여기는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남매들이 그런가요? 많아. 여기서 혼자인데 힘들다. 아니 여자친구 사귀는 건 저는 어떨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이 아들과 엄마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짜 이 가만히 여기 한 줄 등장하는 아빠랑 한줄 같이 등장. 얘기해서 진짜 우리 가족이 각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얘기를 일단 해야 돼. 술 한잔 하면서. 그래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왜냐면 나는 돈 버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아들은 엄마가 따뜻한 밥 한 끼 생일날 밥 해주는 게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맞춰야지. 자 우리가 지금 거의 남자 대학생으로 지금 생각을 굳혔는데 남자야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엄마는 팝쿡을 들어야 돼. 엄마 그렇지. 요리에 관심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요리 지금 대학생인데 왜 엄마가 요리를 해? 아니 지가 그러니까 해먹어야지. 그럼 이 남학생이 팝쿡을 들어야 돼. 흥분했어. 팝쿡을 듣고 거기에 나온 요리도 하면서 엄마 내가 이거 여자 라떼라는 데서 들었어. 이 요리 방법을 그러면서 엄마도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 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공사 그 남학생이 벽 뚫고 오나? 지금 뭐 드릴로 막 네. 못 뚫리는 소리 나잖아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한숨 소리가 남학생이 드릴로 막 뚫고 남학생 아니 이것들이 방향을 이렇게 못 잡다냐고 지금 여기 벽을 뚫고 있나 봐요. 지문 인식해야 들어오니까 안 열리니까 이제 벽을 뚫고. 자 이렇게 아니 옆에서 방송을 하면서 몸을 사리기는 처음입니다. 옆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서 왜 그러지? 했더니 우리 PD님이 이 한숨 뚫는 소리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 편집하셔야 되잖아요. 자 리얼 방송.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혀 우리의 방송을 도와주지 않는 옆 사무실 드릴 소리. 자 이게 정말 리얼 생방송은 아니지만 리얼 방송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뭔가 저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드릴 소리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뭔가 관리하고 있네요 이 건물을.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긍정적이야. 그렇지. 재밌네. 오랜만에 마무리 짓기가 굉장히 애매해. 어렵네요, 정말. 자, 돈 버는 엄마, 성공을 향해 그럼 달리는 이런 엄마와.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네. 우리 주변에 네. 지금 너무 우리 성공 얘기만 하지 말고 네. 그게 TV에서 봤던 책으로 읽었던 네. 뭐 어떤 거든지 이제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산 책이 있는데 네. 산 책인데 제목이 다 생각이 안 나요. 괜찮아요. 100년을 살다 보니 100년 그 유명한 김영석 교수님께서 네. 97세이신데 지금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막
가셔서 앉아서 강연을 지금도 하시고 책도 쓰셨는데 제가 지금 책을 다 끝까지 안 읽어서 얘기 드릴 네. 수는 없지만 뒷표지에 있는 말이 생각나요. 얘기해 주세요. 그걸로 마무리.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황금기는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걸로는 60에서 75세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뭐 70세가 우리 평균 수명이었을 때는 네. 한 3, 40대에 성공해야지 성공이라고 네.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본인이 100년을 살아보니 야 너희 인생 황금기가 60에서 75세야. 만약 이제 120년을 사신 좋을 분이 때다 이거지. 120년을 사신 분이 책을 쓰셨다면 야 80세가 황금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책을 다 읽지도 않고 뒷표지만 보고 위안을 받은 거예요. 그러네, 진짜. 내가 이제 52세인데 네. 어머 내 인생의 황금기가 아직 안 왔네. 아직 안 왔네. 계속 준비해야 되겠네라는 걸로 큰 위안을 받았거든요. 오 좋다. 좋죠.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네. 자, 그래요. 학생. 지금까지 어려웠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네. 지금부터 다시 성공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면 되니까. 맞아. 그리고 뭐 이 학생의 황금기는 뭐 야, 이 학생은 우리보다 훨씬 아래 세대니까 한 150세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한 90세가 황금기가 오겠네. 그렇죠. 맞아. 좋다. 희망적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뭐 아유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도 네. 없고 다 고정관념 그 사람들의 말은 지금 세상에 안 맞아. 네. 라고 하지만 어떤 책에서 또 다른 거를 읽어서 늙은 말에 지혜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늙은 말은 잘 달릴 수가 없어. 네. 잘 달릴 수가 없는데 늙은 말도 그 말들 사이에서는 가장 지혜롭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늙은 말에 지혜에 우린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좋네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뭐 학교 선배, 주변 누구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인생 더 사신 분들한테 계속 조언을 듣고 뭐 여자 라떼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뭐 무릎팍도사도 아니고요. 저희도 그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평범한 아줌마 4명이 모여서 하는 그렇죠. 것이지만 맞아요. 조금 더 나보다 더 산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이거 모으고 저거 모으면 네. 이 사람의 새로운 성공의 어떤 목표가 일단은 목표 설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목표가 본인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나름대로 좋은 마무리였어요. 네, 좋은데요. 스스로 만족. 저 오늘 성공했어요. 네, 맞아요. 축하합니다.